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네. 자, 4월 총선의 핵심 거점 중에 한 곳이 바로 대구 수성갑입니다. 물론 뭐 종로 1번지,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 또 전 국민의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과연 이 보수의 텃밭에서 김부겸이 살아올 것인지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김부겸 국회의원은 4년 전에 20대 총선에서 선출이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간지남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2016년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당선된 것은 대구에 많은 선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 대구 선거 사상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사실이었는데 지역구도 다파를 내걸고 당선된 후보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네. 87년 체제 이후에는 거의 한 30년 만에 된 거죠. 네. 김부겸 후보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의미는 상당합니다만은 김부겸 후보가 그 부분에서 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 김부겸 의원 지역구에 이항구 의원이 있었죠. 네. 그분이 출마를 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었죠. 새누리당이죠. 당시에. 새누리당 시절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상당할 때입니다. 탄핵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 진박 간멸사도 나오고 또 친박들이 가전 행포를 벌였죠. 그러다 보니까 수성구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수성 구민들의 수성갑이죠. 예. 주민들의 그 의식을 참 높이 평가했어요. 예. 이 보수에서 이렇게 진보를 뽑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수성 주민들도 그렇게 높이 평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지금 기억을 다시 되돌려서 더듬어 보면요. 네. 그때 주민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어요.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주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공천을 받았죠. 김문수 후보는 이분은 인천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고향은 영천인데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분은 경기지사를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개방하신 분이에요. 그걸 주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완화시켜 버리니까 지방에서 나름대로 경제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수도권을 다 풀자라고도 주장을 하신 분이 지역에 내려오니까 그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김부겸 후보는 거점이 군포였어요. 군포. 예, 경기 군포. 네, 그렇죠. 경기도 군포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다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영천이 고향이고 김부겸 후보는 상주가 고향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워낙 친박의 문제점, 친박들이 득세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아마 치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최선봉에 서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대구 지역구에서도 반발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성갑과 대구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했습니까? 김부겸 의원. 네, 뭐 그 이야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김부겸 후보가 당선됐던 부분은 어떤 친박 간별에 대한 어떤 반발심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 그 지역에서 정의당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현재 후보라고 20여 년간 지역을 다져온 후보였는데요. 정의당에서. 예. 근데 이현재 후보가 출마를 하면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진보가 나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마 이현주 후보가 사퇴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정계를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정의당 당직은 제가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김부겸 후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진보 진영뿐만 아니고 보수 쪽에서도 상당수 어떤 그런 지원이 넘어갔죠. 사실 그때는 지역 분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을 좀 그 분열을 타파하자는 그런 의지가 국민들에게도 특히 우리 수성갑 주민들에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부겸 후보가 지역구도 타파에 과연 성공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최근에 그 조국 사태에 봤을 때는 진영 논리에 충실했지 지역구도 타파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홍 반장님 이야기 좀 더 하시죠. 철저하게 민심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남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철저하게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부겸 의원이 그 지역주의를 타파한다고 말은 그래놓고 이 지역에서 한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요. 전 국민이 참 울분을 토했던 조국 사태 때도 김부겸 의원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의원이 조국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잠자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그 예. YTN 인터뷰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진중건 씨는 대학 교수 진중건 씨는 정말 우리가 다 아는 전 국민이 아는 진보 쪽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 친구인 조국이는 잘못됐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사도 검찰총장도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일조를 했지만은 지금은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나 지역구 주민의 민심을 그대로 파악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향해서 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도 그거지만은 또 행안부 장관 그 요직에 있으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공항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실 공항 문제는 지금 부산 쪽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새롭게 들고 나왔을 때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일치 단결해서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고 한국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 단결해서 가덕도 신공항 김해공항 재검증과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지역에 거의 유의합니다. 북구에 홍일학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대구에 두 사람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방구가 없었어요. 네. 그럼 사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는 더군다나 그분들이 초선도 아닙니다. 4선이고 2선이고 다 중진이고 실무자급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지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뽑아줬는데 네. 일하고 싶다는 슬로건을 내서서 뽑아줬는데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죠. 또 하나는 2014년도 김부겸 의원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지금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장 선거에 맞붙었을 때 권영진 후보가 새누리당이 신공항을 가덕도로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었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비판을 해놓고 정작 자기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는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기회주의적인 행태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친문을 하고 문바한테 쫄았다는 거죠. 이게 쫄아서 지금 그냥 자기 의견을 못 내줬다는 거죠. 한번 문바들한테 심하게 당한 적이 있죠. 휴대폰 번호가 털려가지고 하여튼 바꿔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당했었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랬었죠. 네. 지금 흔히들 김부겸 의원을 대권 후보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올라간다면은 소신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요. 정말로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좀 불이익이 오더라도 자 국민을 대신해서 내가 할 말 하겠다는 이런 결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대권 후보로서 아마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나는 없다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 소방 공무원들 국가직화했다는 국가직화했다고. 그거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소방직들의 처우와 그 장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돈만 주면 다 해결됩니다. 돈을 주지 않고 국가직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은 지금 지역에 있는 모든 지방직들을 국가직화됩니다. 그러면 처우가 나아질 것 같으면은 저는 소방직 국가직화는 철저한 문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뭐 김부겸 의원의 대권 후보로서의 파괴력을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여권 후보들의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하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예. 그 뭐 마라톤 할 때 옆에서 보조로 같이 뛰어주는 사람. 예. 본선수 잘 뛰라고 뛰어주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한번 했더니 좀 아프게 느꼈는지 뭐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여당 내에 지분도 없습니다. 세력도 없습니다. 원래 예전에 한나라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열린우리당 시절에 탄핵 국민을 얻고 입당해서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은 사실 특히 TK 지역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또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 뼈를 묻은 사람인가? 민주당 내 인선들조차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에 뼈를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이 선거에 떨어지면 언제든지 대구를 떠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잘못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지역구 주민들은 이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정치 다선 의원 하나 뽑을 것이냐,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반영해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으실 것인가. 그래서 이제 4년을 겪었으니까 그 선택은 지역구 수성갑 주민들한테 있다고 봐야죠.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동서로 얼마나 갈라져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구들을 답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김부겸 의원을 뽑았을 때 이제 좀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의 의식이 참 높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너무 컸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 지역에서 한번 대망론 뭐 좀 또 대선 후보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그렇죠. 아직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사실 기대를 했었을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번에는 김부겸을 한번 뽑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근데 지금 진영의 한계를 못 받았을 뿐더러 그 진영 내에서조차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문이나 문파한테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지금 납작 엎드려있죠. 지금 완전 쫄았죠. 그런 쫄보 후보한테 어떻게 우리가 더 기대를 하겠습니까? 네. 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 나가서 그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꾼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면 뽑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길기 빠빠!